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9월 21일 이 추석 당일 화요일 날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번에 영상에서는 홍콩 21일 증시의 전반적인 시황, 그리고 중화권의 추석 연휴 동안의 중화권 주요 경제 금융 뉴스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해서요. 한번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제가 장중에 자료를 붙였습니다. 마감 1시간 전 기준했을 때 홍콩 3대 지수, 항생지수는 0.17% 하락, 이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국유기업 지수는 0.62% 하락, 이 레드칩 지수가 0.81%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페이지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일 홍콩 증시는 낙폭이 제한된 모습이고요. V자형의 반등 장세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 헝다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는 만듭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미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헝다 사태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당일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홍콩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중에 나온 시황의 속보를 보게 되면요. 이 항생지수가 오후장에서 양전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항생지수가 강보합 수준으로 양전한 모습이고요. 국유기업 지수는 이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가는 모습. 그 다음에 레드칩 지수가 아까 전에 0%대의 상승을 했는데 1%대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이 장중 흐름이 됐겠습니다. 9월 18일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의 증권 당국인 증감에서 레드칩 기업의 중국 본토 내 상장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는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본토 증시를 키우겠다는 중국 감독 당국의 입장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렇게 주말 나온 호재가 작용해서 이 레드칩 지수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 보이고 있다.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기준에서요, 이 마감 1시간 30분 전 기준한 것이고, 홍콩의 주요 메인보드 종목들, 거래액 상위 종목들을 붙여본 것입니다. 번호 순으로 해서 상위 15개 종목이고, 제가 볼 것은 이 형광색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평안보험, AIA 생명, 초상은행, 건설은행, 순원카이 부동산, 그 다음에 진샤중국 요시엔에서 진샤중국 유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험, 은행, 부동산 등 이 전일 헝다 사태로 인해서 그런 공포감이 확대되고 패닉셀링이 확대됐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것인데요. 이날 장을 보게 되면은 평안보험은 어쨌든 이 불확실성 해소가 안 되면서 1%대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지만 AIA 생명 5%대 급등, 건설은행도 여전히 조금 소폭의 약세 흐름, 순원카이 부동산 1%대 상승, 진샤중국 유한은 3.8%로 거의 4%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등 장세 시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제 공포가 조금 과한 반응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반등 추세도 볼 수는 있겠지만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동산 섹터의 그 주요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 헝다 사태와는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면서 이날 장에서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서 30위권 종목 역시 비구이웬이라는 곳과 이 부동산 업체 융창중국 부동산, 중국은행, 화룬지디 토지 구매하는 업체입니다. 창시그룹 부동산 역시 이렇게 형광색이 표시된 5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역시도 반등하는 흐름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행은 약보합 수준에서 조금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관련한 업체들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증시는 어쨌든 시장 흐름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미권 언론 위시한 이 언론에서 구조적인 위기 확대로 공포감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가 움직임과 중국 내 분위기, 전반적인 시장 내의 언론 내 분위기나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헝다그룹 사태라는 것이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헝다 관련 종목들 주가 일중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 박스권 장세에서 조금 부진했지만 오후장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 보합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목할 주가 움직임이 오후장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헝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요 임원들이나 간부들에게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런 뉴스가 하나 붙긴 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급등했다가 다시 급나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런 재료가 붙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후에 특별한 이 재료가 없는 가운데 보합 수준에서 있다가 오후장에서 역시 낙폭을 조금 축소해 가면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역시 헝다 자동차 주가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헝다 우예라고 해서 헝다 부동산 관리쯤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급등했다가 이 상승부 반납, 박스권 장세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면서 이 상승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있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헝다 그룹 사태로 인한 공포 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5거래 연속해서 주가가 상당히 하단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겠습니다. 뇌피셜적인 경향도 강할 것이고요. 시장 공개는 안 됐지만 유동성 위기에 대한 방안이 내부적으로 마련이 됐거나 혹은 당국 차원의 지침이 나온 것이 아닐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5거래일째 굉장히 특이한 모습의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 이 헝다 부동산 관리 이 종목에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시장에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한 세력이 있지는 않을지 조금 의심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주가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내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중국 중화권 이 경제금융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제가 엑셀 통해서 한번 요약표 만들어 봤습니다. 날짜 단위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고요. 우선 9월 18일 베이징 거래소에서 투자 시에 50만 위안 이상으로 그렇게 제한을 이제 하한선을 두고 있다는 점, 17일부터 청약 계좌 개설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 증시판을 만드는 중국 당국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신산판 창신층이라고 해서 어떤 기층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할 때 하한선은 1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벽을 낮추면서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이 당국의 입장, 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증권 당국인 증감에서 레드칩 기업의 중국 본토 내 상장 시범 범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영향이 있으면서 이날 레드칩 지수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키운 걸 볼 수가 있었고, 중국의 본토 증시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 거래소 증권거래 관련한 정보 공개 최적화 공시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증시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뭐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스탑을 하셔서 한번 쭉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또 역시 증감에서 창업한 최초로 증권 발행하고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한다. 시장 환경 개선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 그런 함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교육부나 행정부처 6곳에서요. 이 온라인 입시 관련한 사교육 기관의 등록제에서 이제는 심사 비준제로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 최근에 이제 사교육 규제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 중국인민은행장이 대형 핀테크 업체 승자 독식이라는 것은 독과점 문제나 혁신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엔트파이낸스를 잡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호소하는 중국 당국자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태환경부가 생태환경보호계획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 이 친환경 부분에서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수혜주가 기대된다는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고요. 20일 홍콩 증시 폭락 원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 것이고요. 최대한 헝다 그룹을 자제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정 중국 국무원의 부총리는요. 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심천 홍콩 현대서비스 합작구역에서 이 심천과 홍콩에 연계된 개발 기대감을 높이게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디디출싱 사이버 보안 심사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닥 신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디디출싱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거쳐지고 있고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을 추를 가늠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월 21일,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전일 증시가 헝다그룹 공포 확산 속에서 홍콩 증시 부진 연동해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21일 홍콩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 아까 전에 제가 장중 시황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 토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시자인 헝다그룹 대표가 전 직원의 서신을 밝히며 메시지를 전하면서 암흑의 순간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 디폴트,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부분이 역사적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언론 역시 이 부분을 주목했고요. 미 연준의 4분기 행보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영미권 언론들 중국발 공포 확대 이슈는 조회수를 늘리는 데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격화 속에서 중국 위기 상황 내심 바라는 이 기대감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중국 내 언론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이 헝다 사태가 잘 수습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홍콩 증시가 20일 장에서 급락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악의성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 점. 두 번째, 홍콩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규제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닛 옐런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요. 최근 시장이 내놓은 경고에서 역사적 금융위기라는 이 다소 강한 어구를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요, 중국 언론에서는 보면은 헝다 사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입장 상당히 전해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헝다 사태라는 것이 영미권에서 공격하기 좋은 상당히 좋은 취약점, 약점이 될 것이고요.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감추고 싶은 그런 약점이 되니까 굉장히 감추려고 노력하는 모습 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미중 양국 간의 이 시각차가 드러나는 부분도 상당히 재밌게 읽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관련해서 개인 의견이 될 텐데요. 사실 글로벌 투자 환경상에서 여러 투자자들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언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이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잘 모르다 보니까 헝다발 공포감이 더욱 확대된 것이고 이 취약점을 노려서 영미권 언론들이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공포 심리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21일 홍콩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전일 홍콩장의 그런 급락장이 상당히 조금 과했다, 공포 심리가 과했다고 그렇게 시장은 해석하는 것 같고요. 네,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이제 구조적 위험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 내 컨센서스, 시장 내 공통된 인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바톤은 미 연준에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헝다 이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어떤 입장을 내비치면서 부동산 섹터의 그런 위기 상황을 잡아갈지도 계속적으로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느낀 점인데요. 네, 앞에서는 어렵다 그러고 뒤에서는 이익을 찾을 궁리하는 암중모색했던 것이 중국 당국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연휴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 중국의 증권 당국발 여러 정책이 나왔고요. 이 중국 본토 위주로 하는 이 자본시장 확대 방안 상당히 많이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계 전반을 죽인다기보다는 이 부가가치 낮은 것은 거품을 걷어내고 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기대되는 섹터 쪽으로 이 자금을 몰아주려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중국 당국은 뒤에서 암암리에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증시,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졌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중국은 헝다그룹 사태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영미권은 이슈화해서 공포심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헝다그룹이라는 것이 중국 이 자체적인 이 산업이나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다른 한쪽 다리가 골마 터져서 잘라야 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영미권은 현재 다리를 잘라낸 코끼리 이제는 못 걸어 다닐 수 있다면서 그러고 굶어 죽을 것이다. 이 중국의 위기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새로운 인공다리를 이식해서 이 코끼리 생존 문제없고 더욱 잘 살 수 있다는 입장으로도 보이고요. 그런 작업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헝다그룹 시장 내 비중을 보면은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사성어, 사자성 하나 붙이자면 어불성설 아닌가 싶고요. 네, 모든 문제는 이 부분은 그냥 이 시장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붙여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이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요. 그래도 이해를 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상대방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색안경을 벗어던지는 순간 우리의 시야도 한층 더 넓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느꼈었던 것은 30살 때 중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공포감보다는 이 중국이란 나라, 그 중국이란 작은 도시 하나 연태라는 도시에서 제가 머물렀는데 상당히 살기 좋구나 그렇게 느꼈고 컬처 쇼크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개인적으로 주관은 세우되 다른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고 고정관념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관점의 포용성을 갖고서 융통성 있게 접근하고 하루 그리고 한 시간마다 자신의 관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역시도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맞다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깔고 가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different is not wrong,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인생이 참 편안해지고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 들어서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그렇게 different is wrong, 다른 것이 틀렸다 그런 기조가 상당히 심한데요. 그래서 중국은 반중국 기조가 강해지는 현실 속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화시켜서 나쁘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조금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에서도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시장을 공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또 시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조금 길어진 영상인데 이 부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의견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추석 연휴로 마음 한켠에 쌓였던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연휴 맞아서 홍콩장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영미권의 장도 지속되면서 이 헝다 사태로 인한 시장 내 공포심리 상당히 확대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21일 홍콩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안 좋은 심리가 유지되고 안 좋은 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21일 홍콩장은 괜찮게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휴에 나왔던 중국 증시 그리고 주요 경제 뉴스들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바라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